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죠.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상태고 우리 증시도 오늘 또 오르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좀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폭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코스피는 좀 사실 좀 오버했습니다. 거의 3% 가까이 올랐죠. 그래서 조정봉이 하나 나온 상태긴 한데 지금 힘이 받았어요. 추세를 타버렸습니다.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폭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보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이런 식으로 짧게 나오고 다시 좀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.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이 발생됐던 이 670포인트 구간에서 저항받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0.71% 정도까지 밀렸다가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거의 보합 수준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.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여기 갭을 한번 이제 뚫게 되면 금방 또 제자리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뭔가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뭐 폐렴 영향은 이제 시장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요. 그에 따라 당연히 폐렴주들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죠. 최근에 이제 폐렴 영향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떨어질 때 보면 시장이 반등하면 폐렴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시장이 하락하면 폐렴주들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시속 게임 하듯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뭐 시장이 반등이 너무 멋지게 나와버리니까 폐렴주들도 뭐 개별적으로 뭐 종목 간에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고 등락이 있었고 그날 뭐 새롭게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뭐 테마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폐렴주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올라 버리니까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은 뭐 어제까지는 그래도 매일 한두 종목씩 폐렴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뭐 급등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새롭게 올라오는 급등 종목조차 없었습니다. 물론 미코가 이제 자회사인 미코 바이오메드가 신종 코로나를 1시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, 뭐 그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고, 얘가 미코도 보면 재료가 참 여러 가지예요. 자회사 진단 키트 소식도 있는데 자회사인 미코 바이오메드가 또 상장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죠. 물론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 재료를 가지고 혼자 좀 오늘 독주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새롭게 폐렴주로 나온 종목은 아니죠. 저번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 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제가 뭐 이제 방송에서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폐렴 관련주들은 여기서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고 그냥 확진자 정도로만 계속 추가 발생이 되는 걸로는 아마 앞으로는 좀 큰 반등은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여기서 아무튼 생각하기 싫은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아마 폐렴주들은 들썩이지 않을까 싶고요. 이제 좀 힘이 많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장중에 뭐 미코랑 랩지노믹스 정도만 오늘 뭐 기술적으로 좀 등락폭이 있는 상황이었고요. 미코도 좀 장중에 장 후반에 오면서 좀 많이 빠졌죠. 한 25% 가까이 오르다가 장 후반에 오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렴주 중에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미코 말고는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웰크론도 지금 저도 폐렴 관련주들 거의 싹 다 지워버리고 어제 엊그제 대장 역할했던 신풍제약이랑 뭐 랩지노미스, 웰크론, 50 요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. 얘는 그냥 워낙 이 가격대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일단은 좀 넣어만 놨고요. 얘도 뭐 이제는 삭제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요 정도 폐렴주를 보고 있긴 하지만 섣불리 장중에 뭐 좀 떨어졌다고 해서
매수를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접근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참고 종목에 넣어 놓고 있다가 움직이면 차라리 그때 어떤 시세를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낫지. 폐점주들은 지금 어설프게 눌린, 충분히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조금 답답하거나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다음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. 하락이 크게 나오다가 상한가 종가 부근에서 일단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였고요. 아, 얘는 한 요 정도 라인, 요 정도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, 가격적인 방어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뭐 한 번 정도는 단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뭐 다시 한번 뭐 파동을 만들어내는 흐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서 뭐 한번 뭐 이제 혹시 물려 계신다면은 뭐 추매해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욕심 부리지 말고 빠져 나오시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왜냐면 이거 제가 딱 보니까 좀 장중에 오늘 매수하다가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종목 짚어드려 봤고요.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시간에 들어가고 나서인가요?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친환경차 핵심 부품 개발에 6년간 3,856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수소차 관련주랑 전기차 관련주가 이렇게 두 개가 움직였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 주가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어 제가 테마주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거랑 사실 그 궤가 비슷합니다. 우리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더라도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뚱구름 잡는 테마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이 좀 많이 다릅니다.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뚱구름 잡는 테마들도 시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잘 갔었는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아무리 테마주여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기업의 실적 혹은 뭐 매출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,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대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시세를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일단은 뭐 수소차 저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사실상 전기차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더 먼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순서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전기차랑 뭐 이쪽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뭐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뭐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수소차 쪽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실 어제 시간에서 더 많이 올랐던 거는 수소차 쪽이었는데 오늘 갭을 뜨고 시세를 유지해줬던 거는 전기차 쪽이 맞았죠. 수소차 섹터의 이제 우수 AMS랑 대유부품 같은 애들은 갭 두고 시세를 좀 유지를 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.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매출 뉴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갭 띄워놓고 시세를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뭐 재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도 계속 매매를 좀 하거나 어제도 제가 뭐 매매를 했고요. 오늘은 매매를 안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는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이렇다 할 조정 없이 너무 급하게 좀 오른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얘가 갭 띄워놓고 오늘 여기서 이게 이렇게 유지를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
내가 원하는 조정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를 깨지 않는 모습을 뭐 보이면 이 안에서 트레이딩도 한번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빼고는 최근에는 얘네 그 뭐 전기차, 수소차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좀 힘은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. 우리 산업도 오늘 좀 음봉 마감을 많이 했고 계양전기도 많이 떨어졌네요. 제가 지금 만약에 관심 종목을 삼은다면 이렇게 네 종목은 잠깐 좀 제외시켜 놓고 에코프로 BM이랑 센트럴 모텍 이렇게 딱 두 종목 정도만 좀 매매 대상으로 삼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장중에 네이처셀 나정찬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말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요거 제가 만약에 장중에 캐치를 했으면 아마 상따를 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1심을 무죄를 받았으니까 2심이 또 뭐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안에 뭐 또 시간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전 고점의 가격대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종목은 뭔가 좀 오버나잇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좀 불편한 그런 종목이어서 오늘 기회를 놓쳤다면은 이 다음 날부터는 오버나잇은 저는 조금 하지 않고 장중에 그냥 트레이딩 개념으로만 매매를 해볼 것 같은 종목이에요.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날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사실 이때 기술 수출했던 재료가 아직 이제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이제 특허 관련 뭐 취득 소식도 몇 개 있고 그랬지만 모르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때 뭔가 좀 주가 자체가 전부 반영이 되지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반영이 돼서 올랐었다가 거의 원위치까지 돌아왔었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뚫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뭐 반영이 이제서야 좀 되는 느낌이 저는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는 저가권에서 좀 사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장대 양봉들이 지금 연일 출현을 하고 있고요. 300 뭐 거의 400% 가까이 올랐죠. 저가권에서 대비를 하면 이제는 뭐 제 예상으로는 아마 월요일날 윗꼬리를 어느 정도 조금 채워주는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조정봉이 좀 뭐 형성이 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.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뭐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뭐 큰 조정봉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요 정도 구간 안에서 뭐 박스권 기관 조정이 좀 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. 기관 조정을 빼다가 만약에 증시가 또 뭐 예를 들어 또 다시 한번 폭등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죠. 주가라는 게. 다만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많이 올랐죠. 그렇게 되고 뭐 미코도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얘도 일단은 장대 양봉이 쭉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끝났는데 여기다가 종가를 딱 갖다 놨어요. 일단 개인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뭐 시장이 막 급격하게 밀리지 않는다면 미코도 어느 정도 변동성 정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저는 뭐 아까 개인 매매한 거 오늘은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저희 리딩반 매도 종목이 오늘 없어가지고 개인 매매한 거 잠깐 보여드릴 때 미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DPC 얘도 저도 뭐 이제 매매를 좀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준봉 뽑아놓고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때 이제 삐죽 하나 나온 건 있었지만 일단 박스권 형성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요렇게 계속 정말 하루 종일 요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변비 걸리셨을 것 같아요. 저도
가지고 있다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 매매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결국에는 오늘 오후장에 좀 들어 올리더니 종가를 좀 잘 마감을 시켜놨어요. 요렇게 나름대로 저항이었던 7,700원 정도 가격을 넘겨놓고 잠깐 시간에는 일단은 크게 변화는 없었네요. 얘가 결국은 한 템포 한 단계 이제 더 레벨업을 하는 슈팅이 나와줄지 이렇게 넘겨놓고 다시 이제 죽여버릴지 봐야 되는데, 저도 고민을 장중에 굉장히 얘를 매매를 했었는데 홀딩을 할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홀딩을 한번 해봤을 것 같고요. 근데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제가 뭐 월 말에도 그렇고 매주 이제 마지막 날인 금요일도 그렇고 웬만하면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두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어서 팔아버렸는데,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아요. 다음 주. 지금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가장 제가 재밌게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종목이 DPC랑 오늘 또 황교안 테마주가 들썩거렸죠. 종로 출마를 결정을 했다고 제가 아까 봤어요. 그러면서 관련주인 항찬제지가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반짝 반등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수밖에 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제 엊그제 제가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낙연 뭐 vs 뭐 야권의 누구 뭐 이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려면 이낙연 테마주를 좀 더 신뢰도를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. 뭐 황교안, 홍정욱, 지금 뭐 윤석열 이쪽은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종로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주말에 뭐 지지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거기서 혹시라도 또 종로라 또 이제 보수층이 좀 많이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또 지지율 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 두 테마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. 남선알미늄은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. 얘도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어제 다뤄드렸던 얘입니다.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넘는 흐름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되게 궁금하면서 바라보고 있다. 얘도 저도 오늘 이제 매매를 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액션이 있을 때,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액션이 있을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타입이지, 어떤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성향이 저는 아니에요. 근데 직장인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 그냥 사놓고 기다려 볼 수 있죠. 일단은 박스권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일단 가긴 갔어요.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고. 근데 일단 뭐 시간에도 뭐가 이게 전고점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박스권을 딱 뛰어 넘어졌으면 사실상 오늘 시간에서도 탁 뜨면서 월요일날 개 멋있게 뜨고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흐름이 정석인데, 얘가 또 시간에서 별로 그렇게 또 반응이 없네요. 그래서 저도 일단 매매하고 이제 뭐 익절하고, 얘도 아까 DPC랑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. 홀딩을 할까 말까 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팔아버리고 차라리 월요일날 뭐 갭이 너무 많이 떠버리면 어쩔 수 없고, 갭이 생각보다 안 뜬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예, 그렇게 되고 뭐 서원도 지금 딱 이 자리에 있죠. 물론 한때는 대장주였기 때문에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조금 많이 오른 경향성이 있어서 제가 좀 사실 조심하는 자리들이에요. 이런 자리들이 주가가 파동을 한 3파동 정도 그려놓고 여기 있는 요런 구간들, 여기서 이렇게 뽑아주면 뭐 당연히 좋지만, 추세가 이렇게 이제 누그러지는 구간에서 갈자리에서 못 가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 낙하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
이렇게만 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죠.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짧게만 보면 기준봉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형성해 가다가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턱 끝까지 이렇게 차 올려놨죠. 그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갭 띄우잖아요. 그러면 아마 빵 하고 칠 겁니다. 하지만 길게 또 이렇게 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. 이런 상황이라 여기서 못 가면, 물론 짧게 안 가면 짧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자리인데,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라서 일단 보고만 있고요. 대장은 남선 알루미늄이니까 한창재지랑 남선 알루미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에이프로젠 제약은 뭐 이제 에이프로젠 삼형제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, 요거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다뤄드렸었습니다. 얘가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음봉을 많이 만드니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파는 자리로 좀 삼으시고, 어설프게 그냥 고가권에서 매매나 눌림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,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또 역시나죠, 역시나.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종목도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고 과거가 있어요. 시장도 마찬가지로 과거가 항상 존재하잖아요. 그 패턴이 존재하고.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한 번 이런 애들은 계속 그럽니다. 근데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이번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.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. 근데 이번이 다른 경우보다 똑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10번, 그런 이제 10번 중에 고작 뭐 한두 번 정도 원래 이랬던 애들이 이번에는 이때랑 다르게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뭐 경우 있죠. 근데 우리가 이 뭐 한두 번이라는 희박한 확률에 굳이 뭐 베팅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얘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런 모습 보여주는 애예요. 그리고 신라젠이 오늘 뭐 장중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보니까 그 이제 문흥상 대표가 뭐 이제 최근에 뭐 돌고 있는 뭐 이제 팩사백이 물약이다, 뭐 효과가 뭐 전혀 없다,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호소문을 좀 낸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이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신라젠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뭐 이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. 주가 조작이 아니라 뭐 일부 임원의 미공개 정보를 뭐 그거 뭐 이제 혐의죠. 거기에다 이제 수사 인력을 뭐 재배치했다는 뭐 소식이 있으면서 최근엔 또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좀 뭐 그냥 트레이딩의 영역이지, 어떤 잡음이 확실히 좀 사라지기 전까지는 매매하기가 그렇게 구미가 땡기는 그런 또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얘는 확실히 이게 돈이 한번 들어올 때, 반등할 때 보면 진짜 괜찮아요. 그래서 저도 신라젠 뭔가 좀 큰 돈이, 큰 물량이 좀 들어올 때 항상 지켜는 보는데, 항상 이런 식으로 14%, 뭐 오늘도 17%, 화끈한 그 움직임 자체는 확실히 화끈합니다.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의 어떤 뭐 기준을 가지고 보면 뭐 좋은 종목일 수도 있고요. 뭔가 이렇게 뭐 스윙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참 힘들게 하는 종목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얘도 뭐 그냥 잠깐 일단 보면 얘는 이 가격대를 깨긴 힘들겠죠. 7,820원 이 가격대를 깨긴 좀 힘들다고 보고요. 만약에 이제 장이 조금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막 장이 막 무너진다거나 고르지 않으면, 저는 뭐 어찌됐건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방어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개인 매매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. 뭐 오늘 리딩반에서 매매한 게 없어가지고 제 거 일지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. 오늘 미코가 장중에 눌림 구간에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일단 한 번 정도 익절을 하고 나온 매매가 있었고, 좀 오후장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길래 저는 재료나 뭐나 좀 괜찮다고 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정찰병 개념으로 조금 샀고,
이 구간에서 좀 많이 샀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약수익 구간으로 돌아서서 홀딩을 했고요.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으로 살짝 한 뭐 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뭐 좀 반등이 좀 나오면 익절을 하고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뭐 그냥 잘라버리면 되겠죠. 그 다음에 DPC를 오늘 오전에 요렇게 사서 얘가 오늘 7,500원대가 굉장히 저항 라인이었어요. 근데 여기서 못 들어주는 것 같아서 시간대도 또 11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익절을 하고 나왔다가 여기를 뚫을 때 다시 들어갔죠. 오후에 여기를 뚫을 때 다시 들어갔는데 돌파하더니 살짝 밀리더라고요. 근데 뭐 놔두면 알아서 갈 것 같아서 놔뒀습니다. 그랬더니 말아 올려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딩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이어가지고 그냥 수익을 챙겨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내가 미리 사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뭐 직장인 분들이나 뭐 이제 좀 바쁘신 분들,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매매하면 좋았겠죠. 근데 저는 조금 답답한 걸 싫어하니까 차라리 움직일 때 들어갑니다. 그래서 리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. 리딩은 천천히 하실 수 있게 스윙 내지 단기 스윙 매매를 하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제 개인 매매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갔어요. 그래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여기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얼른 팔고 나와버렸어요. 꼭지 잡은 것 같아서 여기서 들어갔다가 그럴 때 있습니다. 호가창을 보시면 큰 물량은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때 있어요. 그럴 때는 웬만하면 고점 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. 단기적으로라도. 그러니까 그런 거 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비중 조절과 대응,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 뭐에 홀렸는지 오전에 대우부품을 들어갔어요. 근데 뭐 매매할 만한 자리였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만 해도 수소차 섹터가 거의 뭐 이제 대장 느낌 있었기 때문에 갭 띄워놓고 만들었던 고점을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들어갔다가 뭐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서 뭐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기 시작합니다. 요렇게 뭐 이제 비는 많은데 뭐 엄청 그렇게 비중을 싫진 않았지만 아무튼 지독하게 물렸어요. 지독하게 물려가지고 반등 나오면 그냥 무조건 본절 혹은 뭐 약손절이라도 하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좀 홀딩을 하고 있었고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아마 뭐 전부 더하면 마이너스 한 0.5에서 마이너스 1% 정도 제가 손절 아마 했을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손절할 때 가장 힘든 게 내 매수가 밑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마이너스 막 1% 마이너스 2% 혹은 이럴 때 손절하기 정말 힘들잖아요. 근데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 기술적 반등 후에 고점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내 매수가가 어디든 간에 잘라줘야 되거든요.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이고 비중 조절이거든요. 이거 제가 여기서 못 팔았으면 이거 이제 완전히 물리는 거예요. 이래서 아무튼 제가 항상 손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. 비중 조절도 한 부분이고요.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고 방송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